반갑습니다. 불법 스팸 차단 예방 강의할 이희대입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박수를 3번 치고 시작합시다. 박수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치니까 한 번 더 칩시다. 예,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오는데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예, 저는 70년 걸렸습니다. 가장 연 강의는 뭐죠? 짧게 가장 연 강의는 수강입니다. 오늘 수강 잘하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필한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불법 스팸 사례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스팸과 불법 스팸, 보이스피싱, 스미싱, 사례, 그리고 폰 사용법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취미로서는 테니스, 라인 댄스 중에서도 저는 사랑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사랑의 일부가 4박자죠. 예, 이렇게 라인 댄스를 좋아하고, 그리고 등산, 그리고 저는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회공헌 활동으로 제가 배추나 무를 도시농부로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김장김치를 만들어가지고 독거노인에게 저희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들어온 봉사활동, 중간에는 이 물김치, 열무 물김치를 제가 담아가 먹습니다. 그 다음에 요 끝에 여기는 저희들이 전국지킴이라 해서 불법 스팸 강의를 하고, 강의하지 않을 때는 일부 캠페인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가요공원 체육공원에서 라인 댄스를 한 30명이 아침 6시 반부터 7시까지 합니다. 여기서 건너편이니까 오실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등산을 하는데 맨발로 등산을 합니다. 작년에 맨발로 27,000보 걸은 바도 있습니다. 테레스, 그리고 오늘 여기 비양로 교회 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제가 조금 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주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강의를 30분인데, 여기는 한 2분 정도 이런데 30분 정도 강의를 들었는데, 나라의 경제 걱정,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걱정, 세계평화의 강의를 듣고 참 감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7살에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시은체험학교에 입학을 해서 조금 다녔습니다. 그게 찬송가를 부르고 구약선서, 신약선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읽어주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우크라이나, 튀르키예, 시리아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속히 그곳에 평화와 회복을 주시옵소서. 여겨주시고 이 다음 내용은 스팸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스팸은 미국의 통조림 회사에서 지나치게 이 광고를 많이 했다. 즉, 제가 이 강의에 온다고 이 스팸을 사 먹었는데, 이 돼지고기 통조림이었습니다. 스페셜이죠. 약간 요리된 하나의 팸이 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지나치게 광고를 했다 해서 백지에서 스팸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정부 도시화를 통해 전송되는 명의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해서 스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개금 테마 공원에서도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나무에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 기관에서 많이 홍보를 만들어 놨습니다. 불법 스팸의 정의. 불법 스팸이라는 것은 보면은 영리 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막 이래 하는데, 정성 매체로 보면은 전화나, 즉 휴대전화나 유선전화 이렇게 하고, 콘텐츠로서는 도박, 성인몰이 되겠습니다. 스팸이 아닌 것은 보면은 회원번호나 그 다음 전화번호나 명백히 있는 것은 스팸이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 보이스피싱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 즉 음성으로서 하는 것이겠습니다. 전화 등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속여가지고 돈을 가로채는 하나의 사기 수법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내용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가 되겠는데, 이 날로 이 피해가 극심해가지고 발생 근거가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근거율이 낮고, 또 피해자 연령이 40대, 50대 다양한 층이 많고 점점 많아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칭 수협이 대출 사기라든지 기관 사칭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건당 피해액이 날로 많아집니다. 겁이 나죠. 굉장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보이스피싱 사례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개명금 테마 공원에서 할 때 시민과 제가 한 할머니를 물어봤습니다. 이런 스팸이 돼서 제가 그거는 이제 갑자기 휴대전화가 이렇게 와가지고 건강보험료를 65만 원을 여유가 있으니까 찾아가라고 통장을 번호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부산은행을 불러주니까 그건 잔고가 없어서 안 됩니다. 이거서 농협 통장을 불러주니까 불러들고 그 사이에 이제 농협에 가게 됐고, 통장이 또 본인이고 남편께라서 갔는데, 농협 가니까 전화번호를 못 받는 농협 직원이 좀 이상하다. 또 이 할머니가 손을 벌 떨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인식하고 농협 직원이 건강보험료는 사전에 문서가 보내고 이런 조치가 하고 난 뒤에 있습니다 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그걸 예방한 사례가 있는데, 그 다음날 이 할머니가 보니까 언론 보도에 시골 할아버지가 소를 팔아가지고 보신하겠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응 조치로서는 전화번호를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집 스미싱 문자 사례입니다. 제가 거실에 이래 누워서 있는데 갑자기 집사람이 아내가 옷을 입고 막 나가는 거야. 그래서 왜 어디에 가느냐고 그러더라. 지금 말 시키지 마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오니까 한 10분, 20분 시간이 좀 경과가 됐습니다. 경과가 돼가지고 집사람이 오더만은 어디 갔다 오니까 벽산상가에
백산 아파트 삽입한 거예요. 25시 편의점에 갔는데, 이제 갔다 온 이유는 울산에 있는 딸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깨어져가지고 너무 너무 전화하는데 상품권 30만 원을 백산 아파트 산 거예요. 거기 빨리 좀 누굴 보낼 테니까 전달해 주도록 해라. 좀 급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딸인데 전화하니까 계속 통화되더라. 그래서 흘려벌떡 옷을 입고 상가에 갔는데 가서 10분 있으면 깨달아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다가 집에 가가지고 저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은 어떻게 할까 저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지구대 가가지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안내해주면서 전화번호를 차단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미싱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로 휴대폰을 해킹해 1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악성 앱을 깔아 빼낸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고가의 명품들을 사들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데요. 사기 피해를 당한 50대 가장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모자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남성이 서울의 백화점 명품 시계 매장을 둘러봅니다. 어깨에 쇼핑백 여러 개를 맨 채로 한 번에 1,200만 원을 또 결제했습니다. 억대의 수입차를 몰고 단 일주일 동안 이렇게 쓴 돈이 1억 원입니다. 일부는 현금 대출을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백화점과 아울렛 등에서 앱카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고 흥청망청 사용한 남의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물 쓰듯 돈을 쓴 겁니다. 악성 코드가 링크된 미끼 택배 문자를 보내 피해자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걸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결제 승인 통보도 막아 피해자는 황당한 결제 청구를 받기 전까지 알 방법도 없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50대 피해자는 이달 초 가족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기존의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이제 진화해서 이제 온라인상으로만 이렇게 카드 발급부터 대출까지 손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카드 사용처 추적으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은 마약사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검거 당시에도 차량 안에 있던 수천만 원 어치의 필로폰 4.39g도 함께 발견해 사기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구매한 명품을 조직에 상납했다는 남성 진술을 토대로 공범을 쫓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4천만 원의 피싱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치현입니다. 스미싱 대응 방법으로는 앞에 동영상이 나왔습니다만은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또 문자 등에서 안내한 사항의 사실인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발신번호 변경에 대해서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이스피싱 자리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에이, 보나마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겠지 하고 안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라면? 가족이나 친구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납치 협박을 받는다면 태연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2주 전쯤 대학생 A씨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딱 들어서 전화했는데 흐느끼는 소리로 엄마가 납치된 것 같다 이러더니 곧바로 전화를 가로챈 의문의 남성은 엄마를 납치했으니 3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돈이 없으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라고 A씨를 협박했다는데요.
심지어 카톡으로 피 묻은 손과 함께 평소 엄마가 하고 다니던 것과 비슷한 스카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대요. 통화는 15분간 이어졌고 정말 속아 넘어갈 뻔하던 그 순간 다행히 진짜 엄마로부터 문자가 와서 별다른 피해 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이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와 돈이나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통화 기록에 남은 가족 또는 지인 이름의 번호를 누르면 또다시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고 해요.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8자리가 거의 무효번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휴대전화번호가 됐든 인터넷 전화번호가 됐든 무효번호가 표시가 되면 전화가 들어올 때 저장해 놓은 사람의 명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악용한 거죠.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핸드폰은 국제전화라는 표시와 함께 발신자 이름과 번호가 모두 뜨지만 애플은 오로지 발신자 이름만 뜬다고 합니다. 단말기에 명칭 어떻게 표시되고 구별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랑 좀 협의를 해서 합의 조정을 할까요?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시죠? 플랩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쓰는 분들은 통화 설정에 들어가면 국제전화 수신 및 발신 거부 기능을 켤 수 있고요. 또 국제전화라고 미리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직접 단말기 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 수신 거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쉽고 빠른 건 일단 수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보는 게 좋겠죠? 대신 앞서 말했듯 최근 통화 목록의 치킨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번호를 치거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시방문에 불과한데요. 일단 가족이나 친구가 걸려있으면 사람 심리상 크게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면 해외에 거주 중인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도 제한받게 되죠. 에휴,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나라도 속겠는데?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추가적인 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 전에 혹시나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 이번 크랩 영상도 주변에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그 앞에서 문자나 전화가 왔을 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건강보험료 나오듯이 긴급지원금이 왔다. 여기에 응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대응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응 방법은 그 118이나 그 전화를 하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팸을 덜 받으려면은 불필요한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않고 또 뭐 가입하라 하면 가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요. 아까 뭐 변조나 이런 거 있으면 차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신 차단. 다음은 30분 자식 건강 체조를 제가 5분을 만들었습니다.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가둬라 내일은 내일보다시 새로운 바람이 불 거야 음식을 털어놓고 함께 짝짝짝 슬픔을 묻어놓고 함께 짝짝짝
그 스팸 간편 신고 앱 설치가 되겠습니다. 스토어에서 불법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팸 불법 처리가 되겠는데, 문자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나 그 왔을 때 차단하고 카톡도 거절하고 그렇게 문자도 차단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잘 이걸 활용을 하셔야 그 모든 그 보이스피싱 이런 것도 손쉽게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8월 달에 구입했는데 아직 사용 차량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SD카드를 넣어가지고 또 유보기억 장치를 넣어가지고 메모리를 더 확장해서 쓰죠. 흔히 보면 폰 가게 가면 뭐 그냥 교차라 이런 경우만 제부 치입을 3,500원짜리 정도 넣어가 쓰면은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시기억 장치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이 차량에 제가 설치한 건 사례고,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멘토 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창업 멘토 강의를 할 이희대입니다. 먼저 제가 창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절박한 사람만이 꿈을 이룬다는 이러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주로 내용은 보면은 제가 프로젝트 진행한 사항, 그리고 제가 경영에 대해서 알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스마트폰 유튜브 강의 내용을 보셨고, 그러고 스마트폰을 저장 관리를 그 디바이스 공간을 잘 그 최적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화 차단. 너는 상단에 보면은 상단에 너는 상단에 보면은 점점점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이 부분에 연락처 차단 항목이 보입니다. 터치를 하면 앞서와 마찬가지로 연락처 차단 확인 팝업 창이 뜨겠고요. 여기에서 차단 부분을 차단합시다. 너는 다음은 이제 마무리가 되겠는데, 오늘 제가 이제 보이스 피싱 뭐 이런 것들이 승신아 너무 서둘러서 이렇게 하냐, 여기는 누구나 전화 보면은 너무 절박하게 살아왔지 않느냐. 제가 그 강물이라는 시를 한 편 읊어보겠습니다. 강물 오세영, 무조건 앞만 보고 가지 마라. 절벽에 막힌 강물은 뒤로 돌아 전진한다. 조급히 서두르지 마라. 폭포 속의 경유도 소에선 쉴 줄을 안다. 무심한 강물이 영원히 흐른다. 텅 빈 가슴이 충만을 이룬다. 이 시를 보면은 우리가 되돌아보고, 또 그 강물도 이래 벽에 붙이면은 되돌아올 줄 아는데 너무 급해갖고 스마트폰을 그냥 클릭하다 보니까 사고가 왔습니다. 안 보고 거절할 건 거절하고, 또 뭔가 서두르지 말고 이 시처럼 그렇게 대응을 잘 하셔가지고 그 미리 예방하시고, 만약에 그 범죄를 당했을 때는 112 경찰 피해 신고를 하시고, 금융기관에 1332, 그 다음에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118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수 3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업 멘토 강의를 할 이희대입니다. 먼저 제가 창업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전 절박한 사람만이 꿈을 이룬다는 이러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을 주로 내용은 보면은 제가 프로젝트 진행한 사항, 그리고 제가 경영에 대해서 알게 된 동기, 여러 가지 일들을 적혀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가 멘토 그룹에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멘토 그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제가 집필한 책, 즉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들을 사업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한 내용들을 그대로 멘토를 하면 된다 해서 제가 멘토 그룹에 들어가서 멘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흔히 보면은 창업 멘토를 하는 사람이 경험도 없는 사람이
경영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 사업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창업에 대해서 멘토한다는 그런 말들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창업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초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구멍가게를 경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라면이 61년도에 처음 나올 때 라면을 팔았다든지 맛동산을 팔았다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담배를 팔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러한 그 일반 상품들은 외상도 이래 해서 다음 달에 이래 받을 수는 있지만은 담배만큼은 전매청에서 현금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창업을 한다,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보면은 인건비, 임대료 이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듯이 재고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맛동산에 재고가 생겼다 이렇게 하면은 다음에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받지 않고 많이 팔리는 쪽으로 재고가 남지 않는 그런 고민을 들게 한 그런 고민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저는 양복점에도 근무를 했는데 양복점에 근무하면서 이 천이 양복을 만들고 나면 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거를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다.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먼 훗날 디자인진흥원에서 근무할 때 양말 공장에서 양말이 서손이 많이 됩니다. 한만 공장에 한 100컬레 정도 그 우리가 보지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서손된 게 나옵니다. 그걸 모아가지고 부산에 시어 고등어를 만들어가고 판매한 적도 있습니다. 즉 리폼을 한 리사이클 사업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가장 혁신적인 사업들을 많이 부산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로봇의 풀무 로봇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로봇 월드를 유치하고 그 이후 로봇 월드가 유치된 일회성이 아니라 로봇 경진대회가 10회 11회 가는 것이 근간의 그런 것을 마련했고 디자인진흥원에 근무할 때 협회를 구성하도록과 디자인진흥원의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왔고 부산이 어떻게 하면은 창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광교 이렇게 다니면서 그 창업하는 도시를 선진지로 견학하고 난데 창업 기획을 해가지고 그 창업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부경대학교 등 5곳에 창업센터가 만들어져 갖고 지금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근간을 마련했고 또한 창업보육센터 한 22개가 되는데 그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보당도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창업의 노력하고 또 그러한 것을 고민을 해본 경험도 저는 있습니다. 두 번째, 창업의 종류가 참 중요합니다. 사업의 선택이죠. 예산 확보가 또 돼야 되죠. 창업을 하면 기업들이 보면은 기술만 자꾸 추구를 하는데 기술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지 않느냐. 이 물건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컨설팅해서 잘 팔아가지고 인건비, 임대료, 사무실 유지비를 만들어야 됩니다. T가 M보다, M이 T보다 더 크다. 마케팅을 위해서 노력한 바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업입니다. 이 노동부 사업을 할 거냐, 중기청 사업을 할 거냐, 일반 사업을 할 거냐 해서 군에 제대하고 200~300만 원 버는데 돈이 적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중기청 사업을 크게 하라고 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 선택에 맞도록 자금에 맞도록 즉 예를 들어서 사회적 기업은 창업팀이 만들어주고 10달 동안 계속 컨설팅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교육사업이 마음에 들면 교육사업을 하든지 일반 사회적 창업팀에서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것도 좋고 그보다 조금 크게 뭔가 기술력이 있고 한 그러한 기업들은 중기벤처부 디딤돌 사업을 하면 아주 적합합니다. 디딤돌 사업은 1년부터 7년까지 창업하고 7년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지원해주는 데 공모를 해서 뭔가 특허를 한다든지 수출, 전시에 참여한다든지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코라스 인증 이런 걸 한다든지 특허 만들어가지고 개인 사비로 계속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힘들죠. 그래서 저는 디딤돌 사업을 또 권하고 싶습니다. 디딤돌 1년부터 7년까지 8살 되면 초등학교 가죠. 8년 되면 지원 안 해주죠. 그래서 디딤돌 사업을 1억 5천 정도 하면은 개인이 한 1,000만 원 현물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은 기술력만 가지고 있고 설계가 된다면은 뭔가 전문가가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면 사업을 성공히 할 수가 있습니다.